현재의 맑은 하늘에 속지 마십시오. 복잡한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변덕스러운 한 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형성되는 정체전선으로 인해 폭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른 지역은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날씨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시베리아 남부에는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이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상층의 전리저기압과 중심이 같아지면서 이 저기압은 최성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후 저기압은 폐색 과정에 진행되고 발해 부근에서 2차 전선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15호 태풍 페이파는 어젯밤 일본 시코쿠 해안에 상륙한 후 현재는 간사이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18m/s로 강도 중해 세력입니다. 동북동 방향으로 시속 35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저녁 도쿄 인근 해상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뒤 내일 아침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오늘 9월 6일 예보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풍 기류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역이 38도선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겠고 특히 경기 남부, 충청 중부, 영남 중서부 지역은 기온이 33에서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온 따뜻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공기가 수렴되는 호남 지역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 무렵에는 영남 서부 지역으로, 늦은 밤에는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9월 7일 새벽 서해상에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 일부, 그리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요동반도에서 산둥반도 지역으로 한랭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버티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으로 인해 이 전선은 크게 발달하면서도 이동은 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수도권 서부와 제주 및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 형상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한랭전선 전면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팬 현상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35에서 36도까지 오르며 막바지 폭염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비가 중북부권으로 확대되겠고 한랭전선은 매우 느린 속도로 남하할 전망입니다. 저녁 무렵 전선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이 전선은 서해 중부 해상으로 내려오면서 높은 해수온도로 인해 크게 발달하고 전선의 형태가 한랭전선에서 정체전선으로 바뀌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9월 8일 새벽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형성된 가운데 북한 지역으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파고들어 고기압이 형성되겠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에는 좋은 신호로 여겨집니다. 정체전선이 느린 속도로 남하하면서 강수대가 정체된 중부지방에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 지역의 고기압으로 인해 북동풍이 불면서 한랭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강원 영동 지역에도 강한 강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압 구조가 8일까지 유지된다면 강릉 지역에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부터는 강수대 이동이 다소 빨라지며 주 강수대는 충청, 호남 및 강원 남부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호남과 영남 중북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들 지역에 다소 많은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강수가 늦어지는 영남 지역의 기온이 높겠습니다. 저녁 무렵 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북동풍이 약해지면서 정체전선은 급격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는 대부분 그치고 남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있겠습니다. 9월 9일 아침 비가 대부분 그친 뒤 중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과 서해상으로 내려온 다소 한랭한 고기압의 중간 지역에서 저기압성 흐름으로 수렴대가 형성되어 간헐적인 소낙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약간의 열대야 현상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모든 지역에서 30도 미만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의 남하로 강수구역은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9월 10일에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 중심이 중부지방에 형성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기압골에 의한 강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6도로 제주 지역에 한하여 열대야 현상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남동풍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에서 32도로 대부분 지역은 30도 미만에 보이겠지만 남동기류의 유입으로 팬 현상이 생기는 수도권 지역은 30에서 32도의 기온으로 다수 높겠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에 형성된 기압골의 북상 여부에 따라 약간의 날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몽골 동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전망되지만 제주 지역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다소 쌀쌀한 하루가 될 것 전망입니다. 낮에는 한랭하고 건조한 고기압이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동풍 계열의 기류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동풍이 불면 서쪽 지역의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다소 덥겠지만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폭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기후 특성 자료입니다. 올여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집중호우와 가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더위가 한 달가량 빠르게 찾아와 더위 기간이 길었습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은 25.7도를 기록하며 역대 1위를 올렸습니다. 무더위의 원인으로는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과 대기 상층의 중위도 고기압의 정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확장된 티벳 고기압이 꼽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빨리 확장한 것은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과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해 아열대 고기압이 폭주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가로질러 정체된 고기압 구조가 형성됐는데 이를 CGT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6월 중순에서 7월 초상기에 나타났고 8월 중하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온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CGT 패턴은 인도 순환과 인도 북서부 지역의 대륙고기압 강화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의 강수의 특징은 서쪽 지역의 극한호우와 강원 영동 지역의 가뭄 현상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며 양극화가 심했다는 점입니다. 강수량은 619.7mm를 기록해 평년 대비 85.2%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우수는 13번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덕적 북리에서는 149.2mm의 강수가 내려기도 했습니다.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국가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극한 가뭄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찜통더위는 대기를 폭발 직전의 압력소처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정은 결국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 같은 비구름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도시와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물의 재앙이다. 기상청은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밤까지 이어지는 소나기와 집중호우를 경고했고 서울과 수도권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쪽 지역에는 30에서 80mm, 국지적으로는 100mm가 넘는 강수가 예상되며 이는 도로를 강으로 바꾸고 지하차도를 물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강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산사태와 하천 범람, 하수 역류까지 불러오는 파괴적 재앙이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습도는 치솟고 사람들의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부산은 아침 기온이 25도로 시작하고 서울 낮 기온은 30도를 기록할 것이며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높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폭우 속의 열대의 최악의 조합이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창문을 닫지만 그 순간 폭우는 집안까지 스며들 수 있다.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이어지며 끝없는 수증기 공급과 맞물려 두 번째 장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대기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유례없이 높아졌고 바다는 뜨겁게 끓으며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보냈다. 그 수증기는 한국 상공에 머물다가 한순간에 폭탄 비구름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은 내일 새벽부터 직격탄을 맞는다. 이미 2022년 강남 대홍수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가가 다시 위험지역으로 떠오른다. 도로 침수, 지하철 운행 차질, 대규모 교통 혼잡이 동시에 일어나며 수도권은 단 한순간의 방심이 수백억 원의 피해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충청 지역은 이번 폭우의 중심축이 된다. 중남은 새벽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며 하루 동안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충청은 이번 주말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영남과 호남, 부산과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많은 비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도로는 끊기고 마을은 고립되며 농민들은 올여름 작물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제주는 비바람에 익숙한 섬이지만 이번엔 다르다.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는 폭우로 항공편 결항과 선박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 관광객은 발이 묶이고 도민들은 또 한 번 고립의 섬으로 변한 제주를 견뎌야 한다. 한국을 강타한 괴물 태풍, 매미, 흰남노, 차바는 모두 가을에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규모의 폭우가 닥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의 명백한 신호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을 떠물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단순히 도로만 잠기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어 수도권 전체가 마비되고 전력시설 침수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통신기지국 피해로 연락이 두절되고 상수도 시설 파괴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기후전쟁의 서막이라고 부른다. 지구는 더워지고 바다는 끓으며 그 대가로 인류는 매년 더 강력한 재앙을 맞이한다. 올해의 폭우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산사태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하며 침수도로와 지하차도 진입을 피하고 기상속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늘 설마라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 설마는 매번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가 맞이할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도시를 집어삼키고 산을 무너뜨리며 바다를 뒤집는 폭우 쓰나미다. 살아남을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이번 주말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다. 수도권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을 넘어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갑자기 빗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라 택시와 버스가 바다 위에 고립된 섬처럼 떠다니는 장면은 더 이상 과거의 뉴스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주말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구간 일부는 침수 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 수천 명의 승객이 지하에 갇힐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22년 여름 물이 순식간에 창문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오던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올해도 똑같은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강과 그 지류는 이미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비가 몰아치면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 제방 붕괴는 단순한 침수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의 벽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가짜란 벼가 한순간에 물에 잠길까 두려워 논두렁을 밤새 지키고 있다. 충북 산지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급증한다. 비가 지속되면 땅속에서 버티던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려 마을을 덮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괴산 지역에서 수십 채의 주택이 흙더미에 묻혀던 장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남부지방은 이미 누적 강수량이 많아 땅이 물러져 있다. 호남 지역은 지반 약화로 인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끊어질 수 있는데 이는 물류 대란으로 이어진다. 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이 제때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물가가 치솟는다. 영남권은 바다와 접한 도시가 많아 항만 침수와 어항 피해가 예상된다. 부산은 비와 바람이 동시에 강하게 불어 항만 크레인이 멈추고 선박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입 물량 지연으로 직결된다. 제주는 이번 사태에 고립된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기면 국내선과 입국제선 모두 결항이 된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이고 호텔 객실은 순식간에 매진되고 식당과 편의점은 식수와 즉석식품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도민들은 전기와 통신이 끊긴 채 섬에 고립될 수 있으며 태풍이 겹쳐온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폭우는 단순히 땅과 집을 적시지 않는다. 아이들의 학교 등교길을 막고 직장인의 출근길을 지옥으로 만든다.
어린이집은 휴원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포기해야 한다. 택배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멈추면 일상의 편리함은 단숨에 무너진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 물에 잠기면 환자의 생명은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주말의 폭우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전조라고 정의한다. 한국의 여름은 이제 단순한 폭염과 장마로 설명되지 않는다.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를 증폭시킨다. 뜨거운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품고 그 수증기는 다시 폭우를 부른다. 폭우가 쏟아져도 열대야는 사라지지 않고 습도와 온도는 함께 사람들의 체력을 갉아먹는다.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에어컨과 제습기가 동시에 돌아가지만 변전소와 배전선이 물에 잠겨 고장이 잦아진다.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한밤중에 깜깜한 방 안에서 폭우와 번개의 괴몸을 견뎌야 한다. 통신기지국이 침수되면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고 구조 요청조차 어렵다. 국가 기반 시설이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이번 주말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팼지만 그 준비가 과연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가.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미 예보된 폭우 앞에서 지자체의 늦장 대응이 참사를 키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대피 명령에 늦어져 사람들이 지하에 갇히고 하천 범람 경보가 전달되지 않아 차량 수십 대가 한꺼번에 휩쓸려 갔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대가다. 바다는 평소보다 2도 이상 뜨거워졌고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증기를 대기로 밀어올린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남겨둔 틈으로 저기압이 밀려 들어오면 한국은 거대한 물폭탄의 표적이 된다. 이 흐름은 몇 년 안에 더욱 심각해져 지금의 폭우가 앞으로는 일상적인 여름 풍경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후재앙을 단순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치부하고 매번 뒤수습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번 주말의 폭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설마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설마가 항상 목숨을 앗아갔다. 주말에 집을 나서는 순간 발밑의 도로가 강으로 변할 수 있고 집에서 잠드는 순간 창문 너머로 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 살아남을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 문제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의 하늘은 단순한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있다. 서울은 내일 새벽부터 폭우의 직격탄을 맞는다. 출근길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웅덩이로 변한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발목을 이미 물이 덮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무릎까지 차오른다. 택시는 차선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물살에 휘청거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차량 수십 대는 꼼짝없이 갇혀버린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들은 순식간에 갇히고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온다. 지하철 역사로 빗물이 밀려 들어오면 수천 명의 승객이 대피하려 몰려 계단은 아수라장이 된다. 전광판은 꺼지고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며 서울은 불과 1시간 만에 기능을 잃은 거대한 섬으로 바뀐다. 광주와 세종을 포함한 충청 지역은 강수량의 중심이 된다. 금강의 수위는 이미 위험 단계에 도달했고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제방 붕괴가 시간 문제가 된다. 농민들은 눈과 밭을 지키려고 새벽까지 물길을 막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 앞에 인간의 노력은 무력하다. 대전 외곽의 산지에서는 땅이 무너져 내리며 마을을 향해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진다. 주민들은 다급히 대피하지만 이미 일부 주택은 지붕까지 흙에 덮인다. 세종신도시는 배수 능력이 부족해 도로가 강처럼 변하고 행정기관 건물조차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다. 충청권은 이번 사태에 폭우의 심장부가 된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땅이 물러져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크다. 지리산과 무등산 일대의 경사면은 이미 포화 상태다.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산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한 마을은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에 묻히고 주민들은 손전등 하나만 쥔 채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고속도로는 끊기고 KTX 선로 일부가 유실되면서 교통망이 마비된다. 호남 평양의 논밭은 호수처럼 변해 올해 수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시장에 곡물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식탁은 위협을 받는다. 부산과 경남,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또 다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한다. 폭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항만은 마비된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선박이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해 수출이 물량이 차질을 빚는다. 해안도로는 파도와 빗물이 뒤섞여 순식간에 끊기고 해운대와 광안리의 해수욕장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다. 울산은 산업단지가 많아 폭우가 공당 배수시설을 무력화시키면 유독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될 위험도 크다. 경북 내륙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고립마을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헬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제주는 그야말로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뒤집히는 공간이 된다. 공항 활주로는 비에 잠겨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되고 수천 명의 관광객이 공항 안에서 며칠째 대기해야 하는 악몽이 시작된다. 슈퍼마켓에선 식수와 라면, 즉석식품이 동나고 주민들은 촛불에 의존해 밤을 보낸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통신망이 끊기면서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다. 해안마을은 파도와 폭우가 동시에 덮치며 어선 수십 척이 좌초되거나 항구에서 뒤집히는 모습이 목격된다. 제주는 단순한 비 피해가 아니라 섬 전체가 고립된 재난구역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재앙이 동시에 발생하면 국가 전체는 혼란 속에 빠진다. 서울의 교통마비, 충청의 제방붕괴, 호남의 산사태, 영남의 항만마비와 제주도의 고립이 서로 연결되면 물류와 경제, 전력과 통신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병원 응급실은 환자로 가득 차고 소방관과 경찰은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다. 정부는 재난 문자를 계속 발송하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선 그 문자조차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주말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기후재앙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잔혹한 시험이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선택은 분명하다.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재난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차분히 대비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는 물줄기로 우리의 오만을 심판할 뿐이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의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경고이고 심판이고 생존을 가르는 시험이다. 토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서울 하늘은 이미 잔뜩 먹구름에 뒤덮여 있다. 어둠 속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바뀐다. 수도권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지하차도를 막는 바리케이드가 서둘러 설치된다. 하지만 이미 일부 차량은 그 안에 진입한 상태라 경찰과 소방이 긴급 구조에 나선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지만 곧 통신망이 느려지고 영상 전송이 중단된다.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이나 학원 수업을 위해 길을 나선 시민들은 발이 묶인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은 잦은 지연으로 사실상 마비되고 택시기사들은 아예 운행을 포기한다. 강남역 사거리에선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 부축해 나오고 지하상가는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상인들이 상품을 건져 올리느라 아수라장이 된다. 토요일 정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본격적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다. 금강 제방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견되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 명령을 받는다. 농민들은 벼가 점겨가는 논두렁에 서서 울부짖는다. 광주 외곽 산지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내려 마을 도로를 덮치고 구급차는 아예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옥상에 피신한 채 구조 헬기를 기다린다. 토요일 오후 5시, 퇴근길 대신 귀가 전쟁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일부에선 정전이 발생하고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선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지옥이 된다.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겨 항공편 수십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된다. 제주공항 역시 같은 사정이라 동래선과 인터넷선 팩쓰기, 공항 대합실에서 며칠째 대기해야 하는 악몽이 시작된다. 토요일 밤이 되면 폭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열대야와 습도가 결합해 집안은 찜통이 되고 사람들은 창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혹시 짐이 무너질까 두려워 잠들지 않는다. 일요일 새벽, 다시 비가 거세지며 충북과 경북 지역에 경보가 발표된다. 산사태로 끊어진 도로 때문에 고립된 마을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확보하려 애쓴다.
울산 산업단지는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부산 항만에선 수십 척의 선박이 정박한 채 출항하지 않는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파도는 도로까지 덮친다.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일부에선 빗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구간에선 배수 시성이 감당하지 못해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틀째 물과 싸우며 삶의 터전을 잃는다.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체육관으로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향하고 체육관 안은 수천 명의 이재민으로 가득하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남부와 제주에 남은 비구름이 마지막 힘을 쏟아낸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제주는 섬 전체가 고립된다. 인터넷은 끊기고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며 도민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긴 밤을 준비한다. 남부 내륙 고속도로는 끊어진 것이 많아 응급물자 수송이 지연되고 병원 응급실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환자들로 가득 차 의료진은 탈진 직전이다. 일요일 저녁 드디어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남은 것은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다. 침수된 도로, 무너진 산자락, 고립된 마을, 무너진 가정.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안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안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다가올 기후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